손석구 씨랑 장도연 씨랑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러 간 영화 댓글 부대. 핵심은 이게 아닌데 다른 걸로 관심을 끌었다는 게 너무나 이 영화 같죠?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원작 소설부터 읽고 영화를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소설을 기대하면서 영화를 보면 조금 아쉬우실 거고 손석구 씨를 기대하면서 보면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되게 매운맛의 영화들이 많아서 폭력성과 선정성이 없는 이 영화가 조금 밍숭맹숭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을 되게 리얼하게 보여줬고 또 배우분들 연기도 좋아가지고 볼만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설 원작이면 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대로 옮겼을까? 더 재밌을까? 더 나을까? 아무래도 소설 나온 지 좀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반영돼서 차이가 생긴 것도 있고 소설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다루던 부분들이 영화에서는 조금 더 한정적으로 보여줘서 이건 사람 따라 재미있다 없다 이해되기 쉽다 아니다로 좀 갈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었던 소설이 좀 더 재미있었지만 영화만의 또 매력이 있으니까 어떤 점에서 다른지 좀 설명드리고 저는 어떤 걸 느꼈는지도 감상평도 말씀드릴게요. 영화의 시작은 촛불 집회입니다. PC통신을 쓰던 어느 중학생이 촛불 집회의 진정한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온라인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여론 활동을 해가는 게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도 재미있게 보여주는데요. 또 처음에 등장하는 게 우리가 기다리던 손석구 씨죠. 임상진이라는 기자로 나오는데요. 그렇게 일을 썩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못살게 굴었다 이런 진실을 방 터뜨렸는데 오보라고 판명이 나죠. 그래서 회사에서 잘리면서 굴욕적으로 시작을 해요. 소설에서도 영화에서도 임상진이라는 기자는 팩트체크에 완벽하지 못해서 뭔가를 말아먹는 인물로 나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주인공인데 반해서 소설에서는 다른 인물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누구를 주인공으로 느껴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설과 영화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소설은 어떤지 잠깐 넘어와 볼까요? 소설에서는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닉네임인 차타카시라는 인물이 조금 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로 나옵니다. 임상진이라는 기자를 만나서 자기가 제보할 게 있다고 큰 건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친구들이랑 팀 알렙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론을 조작하는 걸로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영화랑 소설이 똑같아요. 어그로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담배회사 마케팅을 위해서 허세 사진을 쓰고요. 영화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경쟁 영화사가 임금체불 이슈가 있었다. 이런 루머를 퍼뜨려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친구들이에요. 하나하나 아름으로 일을 해오다가 어느 검은 세력의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영화에서는 어느 기업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조금 더 큰 사건에 가담하던 친구들이 알아낸 진실을 신문 기자가 퍼뜨리게 된다라는 게 소설과 영화가 같은 스토리를 가져갑니다. 영화에서는 대기업 만전 기업이 사람들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150명 정도에 되는 댓글 알바를 실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선동했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고 이거를 차타카시 제보를 하죠. 임상진 기자가 이걸 퍼뜨리면서 화려하게 복직을 하는가 싶지만 이게 진짜로 통쾌한 복수가 되는지는 영화로 만나보셔야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열린 결말이긴 한데 여기를 열려면 여기를 더 조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소설은 조금 더 복잡한 흐름인데요. 이걸 딱 읽고 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그들이 유흥업소에서 벌인 행각. 영화랑 겹치는 부분도 많긴 한데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끝판왕을 깼더니 다시 레벨 1입니다. 이게 스포일러가 아니고요. 허무한 결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영상 마지막에서 하기로 하고 소설만의 특유한 스토리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영화에서처럼 차타카시 팀 알렙이라는 회사에서 어그로 마케팅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해오다가 뭔가 알 수 없는 거대한 조직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팀장을 만나서 작은 일 하지 말고 큰 돈 벌면서 크게 일해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수주받은 일은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를 없애라는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를 막는 게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자연스럽게 와해되고 없어지게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체 없는 대상 누군가를 만들어서
통해서 논란을 조장시킨다던가 어떤 혐오하는 사건,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문제를 크게 키워가지고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팀 알렙의 친구들은 이 일을 굉장히 잘 해냅니다. 일을 잘하니까 이 검은 조직의 조금 더 보스가 이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해요. 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을 돈을 주고 하게 됐는지를 알아가고 이 과정 속에서 3명의 친구들이 하나씩 조금씩 약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미래는 약간의 반전을 포함한 결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스포일러 하지 않을게요. 영화든 소설이든 또렷한 하나의 메시지를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현실을 보게 하는 해상도를 확 높여서 리얼하게 보여주고 그래서 뭘 느낄 것인가는 영화 관람객과 독자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영화에서는 기자의 집념, 온라인상에서 뭔가가 유포되는 과정 요 2가지가 굉장히 큰 흥미를 끌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거짓된 것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알아간 사람이 있다는 그 답답함, 시원함? 이런 재미도 하나가 있죠. 소설에서는 팀 알렙 친구들이 2개의 커뮤니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사용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어떤 전략을 짜는지 이러한 디테일한 과정이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이게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왜 사람이 어떠한 집단에 대해서 되게 똑똑하고 찰지게 표현하고 분석하면 재미있잖아요. 마치 누군가가 험담하는 거를 고급지게 듣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도 마냥 웃으면서 볼 수만은 없는 게 왜 사람들이 막 인스타로 허세 부리는 거 보면 막 낄낄대다가도 나도 그런 비싼 거 선물 받거나 기회 있으면 나도 그냥 똑같이 올려서 자랑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설만 디테일하다는 건 아닙니다. 소설에는 없고 영화에는 등장하는 고대 여신 에피소드 같은 거 보면 아무래도 최근 옛날에 막 페이스북 더 많이 유명할 때잖아요. 지금의 추세를 반영한 고대 여신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더 리얼하게 생생하게 느껴지게 해주는 장치들도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그게 또 다른 재미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책을 안 읽고 영화만 봤다면 손석구 씨가 연기한 그 기자 있잖아요. 진실을 혼자서 알아가고 그거를 퍼뜨리는 인물로서 기자에게 집중을 하면서 봤을 것 같은데 소설을 읽고 보면은 그 3명의 친구들이 있죠. 여론 조작하는 회사 만든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고 더 주목을 하게 돼요.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네들 되게 못났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변변치 않은 스펙으로 딱히 좋은데 취직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다는 일이 음지의 세계에서 돈을 벌으면서 어그로 끌고 막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는 돈을 벌어서 막 유흥업소 가서 성매매하는 업소 이런 데 찾아다녀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솔직히 싫죠.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여성들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한테 또 호구 잡아가지고 막 뜯어내는 이런 여자들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돈도 있고 권력도 좀 있다고 사람 함부로 대하는 못된 사람들도 나오고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사람들도 그냥 보통 사람들 같은데 참 별로로 묘사가 돼요. 그냥 되게 괜찮고 일상적인 사람인 척 하면서 온라인 상에서는 되게 진보적인 척, 착한 척, 자기들만의 룰을 지키면서 누군가를 동시에 배척을 하는데 팀 알렙이 심어놓은 그런 짜증나는 그 분란 일으키는 거에 제대로 걸려들어서 참 추잡한,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으면서는 사실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나는 100% 깨끗하냐?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정도와 수준과 방법이 다 다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우월하고 싶어서 정의감이라는 걸 한 겹 둘렀던 적이 있다던가 혹은 내 열등감을 좀 어떻게 달래보려고 누군가를 이용해 본다거나 누군가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적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다 별로냐, 다 못났냐, 이렇게 다 악하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모습에서 나를 좀 발견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읽다 보면은 이해도 되고 짠한 면이 있기도 한 게 팀 알렙의 3명 있잖아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떠밀렸다, 실패했다는 감정을 가지고 일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더 큰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데에서 되게 기쁨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나오는데 너 대우받으면서 일하고 싶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그 멤버 중에 하나는 아무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봐 줬다라고 되게 기뻐하거든요. 그들에게,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 그리고 그런 그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성세대는 어떠한 그늘진 면을 파고들어 오는가, 이런 면들을 아주 정면으로 보여줘서 거기에서 좀 느껴지는 것도 많았고요. 이 팀 알렙 친구들이 막 유흥업소를 가면서도 가성비 따지면서 놀고 싶은 대로 못 노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사실은 이들이 바라는 것도 남들처럼 낮에 정장 입고 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와 진실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건데, 할 수 있는 게 유흥업소에 가서 거기에 만난 사람들과 연인은 아니고 그냥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끌려다니고, 사실은 굉장히 외로워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갈망하는구나, 그런 쓸쓸한 면들이 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책을 보면서 그 세 명에 대해서 싫으면서도 동시에 짠해지고, 또 그들 개개인이 너무 못나고 별로여서가 아니라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간 사회 전체적인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손석구 씨도 굉장히 멋있지만 그 세 명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들은 실제로 저렇게 생겼을까? 저런 공간에서 살았을까? 그들이 꾸었던 꿈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책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어서 그래요. 장강명 작가님의 책을 읽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 속에서 맞닥뜨리는 뭐 현상이나 뭐 사건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의 양상과 원인을 굉장히 콕 집어서 일타 강사처럼 재미있게 보여주세요. 이 책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가 어떤 익명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편향을 키워가는지, 사람들이 점점 결혼하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 수도 있겠다. 10대들의 마음엔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보면서 진짜 같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믿고 싶은 그런 리얼한 분석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기 읽다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1985년에서 95년 사이에 태어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딱 그 나이라서 이거 약간 삐리리한데 라는 감정이 좀 생겨요. 근데 그게 이 작가님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불쾌하지만 재미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 시대를, 이 사건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불쾌한 감정이 들더라도, 불편한 감정이 들더라도 한 걸음 떨어져서 보게 되는 계기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주는 게 이 작가님의 매력인 것 같고, 특히나 이 책에서는 그런 면들이 영화보다 더 재밌게 느껴지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아까 소설 스토리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 하나 해명을 할게요. 제가 전체적인 스토리가 끝판왕을 깼더니 다시 레벨 1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팀 알렙 친구들이 점점 더 큰 일에 착수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찾아올 어떤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시작하게 되는 게임이 한 게임을 끝내고 새로운 게임의 레벨 1을 하게 되는지, 혹은 기존에 했던 게임의 레벨 1을 하게 되는지, 혹은 레벨업이 불가능한 영원한 레벨 1인지,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뜻으로 제가 이 얘기를 꺼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영화만큼이나 혹은 영화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책 소개해드렸어요. 저 영화도 재밌게 봤는데 아무래도 책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조금 더 풍성한 것을 담고 있는 책도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딱 오늘 개봉하는 날에 맞춰서 보느라고 준비가 좀 짧았어요. 얘기가 두서없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